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에 있는 HSK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5급 독해 2부분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그런 이제 좀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분들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요령으로 문제를 푸는지 각각 문제 유형별로 제가 아주 확실한 명쾌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같이 한번 문제 푸는 요령부터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독해 이 부분을 풀이 공략으로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문제부터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겠죠? 문제 한번 보실게요. 문제는 请选出 골라내주세요. 무엇을? 与试题内容, 문제 내용과 一致的, 일치하는 하나의 항목을 고르세요 라는 이 문제가 이 독해 이 부분이 모두 10문제잖아요. 그 10문제의 모두 공통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거는요. 하나의 항목만 일치하고 나머지 3개의 항목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만 일치하고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이 3가지는 안 나온 것일 수 있어요. 본문에선 예를 들어서 뭐 날씨에 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보기에는 동물에 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전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그런 보기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본문에서는 동쪽이라고 했는데 보기에서는 서쪽이다라고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본문에 나온 것만 정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문제 유형 보실게요. 자, 3가지로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설명문, 두 번째는 논설문, 세 번째는 스토리형 문제입니다.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이 글이 인공지능에 관한 글이다.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내용이 막 이렇게 설명되어서 나오겠죠. 그리고 보기에서도 특징이 있다면 ABCD에 모두 아니면 한 3개 이상 모두 이렇게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일치하는 단어들 인공지능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뒤에 있는 설명 가운데 어떤 것이 본문에 나오는지 이렇게 대조함으로써 일치하는 보기를 정답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논설문인데요.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보기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따 보면 알겠지만 다 맞는 말 같아요. A도 맞는 말, B도 맞는 말, C도 맞는 말, D도 맞는 말이네. 다 맞는 말 같기 때문에 맞는 말을 찾는 것이 아니고 본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스토리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말 자체가 스토리잖아요, 여러분. 그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읽을 때에는 술술술 읽히는데 오히려 정답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 혹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 혹은 주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런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답으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형 문제는 꽤 어려운 난이도가 많은 높은 그런 이제 문제이고요. 자, 그럼 이제 출제 빈도수로 좀 따져봤을 때 이 설명문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은 논설문, 마지막 스토리형 문제는 간간히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유형별로 어떻게 실제 시험이 나오는지 우리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설명문 문제인데요. 좀 보기 같은 거 보시면 A, B, C, D에 모두 뭔지 모르겠지만 쇼밍하우 안쪽에 이렇게 반복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 딱 지워버리시고요. 아, 이거에 대한 설명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우리가 이렇게 긴 글을 게다가 되게 전문적이고 여러분 살짝 보셔도 꽤 어렵다는 느낌이 드시죠? 자, 이렇게 길고 어려운 글을 다 읽고 기억한 다음에 다시 대조한다는 건 한국어도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어는요? 거꾸로 하나씩 대조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이에요. A 봤더니 인물, 형상, 생동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빨리 한번 본문 속에서 이것 중에 뭐가 나왔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줄 없고요. 두 번째 줄 없고 세 번째 줄을 봤더니 인물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쭉 봤더니 형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쭉 봤더니 생동 나옵니다. 그럼 지금 사기꾼 같지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한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A 이렇게 정답이에요. 사실 지금 믿을 수가 없죠. 쟤 뭐야? 일부러 저런 문제만 갖고 온 거 아니야 싶은데 아니 이렇게 정말 많이 나오고요. 정말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해석을 통해서 또 파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청명상하도라는 작품 이름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름은 쇼밍하우인데 책 이름 표인데 책 이름뿐 아니고 지금처럼 그림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시의 제목이라든지 다양한 이름들이 들어가니까 그냥 이름이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것은 전체의 그림을 그氛围 뭐뭐로 나눌 수 있다. 3개 큰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按照 뭐에 따라 전개되어지는 次序 순서에 따라서 우선은 이건 지명입니다, 여러분. 변경이라는 이 외곽의 경치와 사물이고요.
接着 이어서는 무엇이다? 대교, 즉 큰 다리 및 요 지는 이지에서 파생이 되었고 이지 써도 그냥 지만 써도 괜찮아요. 및 아울러 이 지역의 양쪽 언덕에 번망한 굉장히 번화하면서도 바쁜 경치와 현상을 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묘사에 그려 넣었다입니다. 이 지역 시내 구역의 거리 풍경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긴 거의 5m가 넘거든요. 긴 그림인데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는 외곽 지역, 그 다음에 가운데는 여기 강이 크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과 양쪽 해안가의 모습, 마지막은 이 시내 풍경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라는 그런 설명이에요. 다음 보실게요. 인물은 큰 자는 뿌주, 부족하다. 즉 채 되지 않는다. 3cm가 되지 않고 작은 자는 루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5급에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루는 같을 여자죠. 같다. 뭐가 같다? 콩알과 같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所以说 비록 말할 수 있다. 인물들의形象, 형상, 이미지 모습이 微小, 미소, 즉 작다는 뜻이죠. 굉장히 작다라고는 하지만 모두들 생동감 넘치는 형상이며 지극히 풍부하다. 정취가 풍부하다. 즉 정취가 풍부하다는 얘기는 느낌이 있다. 필이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락은 이 두 번째 부분은 인물들의 그 묘사된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이 중에 나온 것이 정확한 설명이 무엇인지 이제 답으로 찾는 거죠. 우리 보기 한번 보실게요. 자, 청명상하도는 인물의 형상이 생동감이 넘치다. 맨 마지막에 나왔죠.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이 그림이 단지 3cm 길이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아까 3cm는 앞에 잠깐 보실게요. 3cm는 인물이 아무리 커도 3cm가 채 되지 않는다. 주어는 지금 그 그림 속의 인물이고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린 것은 자연 풍경이 아니고 아까 제가 살짝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어떤 지역에 대한 그 앞에, 전에, 그 다음 중간, 그 다음 마지막 단락 요 세 부분을 묘사한 그림이었죠. 그러니까 자연 풍경은 아예 안 나왔으니까 틀린 거고 마지막, 현재 볼 수 없다. 이 그림의 원화를 이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볼 수 있는지 아닌지 본문 속에 설명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A입니다. 이해되시죠?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 그래서 설명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이것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아예 안 나오면 그거는 틀린다 알고 혹시 나왔다면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건 틀린 거죠. 틀리니까 당연히 답이 아니고 똑같이 일치의 단어 나와 있는 얘가 정답.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대조하는 형태로 푸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설명문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순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설명문을 마치고 두 번째 논설문으로 가볼게요. 아까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보기의 내용이 매우 굉장히 이게 되게 논리적이고 맞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성 여러분들이 설득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정말 보기들이 정말 그렇게 논리적인지 우리 같이 한번 보기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A 보실게요. 优秀是一种习惯. 우수함은 무엇이다? 일종의 습관이다. 괜찮죠,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성공에는 没有 없다. 统一的标准, 통일된 기준이 없다. 뭐가 성공이다라는 그런 통일된 기준이 없다. 맞는 말 같죠?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전공들은 이 성공한 사람은 행동력이 더욱더 강하다. 그래,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먼저 앞서 나아가고 그래, 행동력이 강했어. 맞아. 이렇게 답 찾으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마지막, 우수한 사람이 不一定은 꼭 뭐뭐인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고 어려운 말로 未必라고 하긴 합니다. 未必. 아닐 미했다가 반드시 필. 그래서 꼭 뭐뭐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不一定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우수한 사람이 꼭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 내 친구는 되게 우수한데 운이 없어 성공 못해 라고 주변 친구 때문에 그가 이게 정답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이미 갖고 있던 경험 아니면 내 논리적인 판단 이런 거에 의해서 답을 찾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본문에 근거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답으로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볼게요. 랜더, 사람의 머리로 요구되는 목표.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급선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 사람의 급선무는 마땅히 是优秀, 우수함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우수해져야 돼요. 其次, 그 다음이야말로 비로소 성공일 겁니다. 소위 이른바 优秀, 우수함이란 是指, 가리킵니다. 한 사람의 내재되어진, 내재되어진 품질이래요. 품질은 무엇이냐? 有高尚的人格,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
그리고 진실한 재주와 학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품성과 사람이 갖고 있는 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뒤에 설명으로 나왔어요. 자, 그다음 한 사람이 능포는 능부능에 서면할 때죠. 그 뒤에 수로가 나와서 뭐뭐 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정외优秀的人 우수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基本上 기본적으로 是무엇이다可以自己做主的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수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나에게 달렸다. 자기가 주가 될 수 있다는 거는 내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能否 할 수 있다 없다? 在社会上 사회상에서 获得成功 성공을 획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마땅히 靠运气 운을 기대야 된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고 우수한 사람이 꼭 사회적으로 성공을 할까요? 그거는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정답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운을 기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수함이 습관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성공은 뭐 기준 이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행동력 이야기 아니죠. 그러니까 보기만 봤을 때는 그럴싸해. 맞는 말 같아 인 것 같지만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정답을 찾으셔야 돼요. 정답은요. 우수한 사람이 꼭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었던 D가 정답이고 살짝 어렵게 낸다면 이 자리 뿌이딩을 웨이비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까지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지금 제가 설명문과 논설문을 설명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요. 그냥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이 단어, 이 표현 나왔으니까 얘가 정답.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쉬운 문제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누구 상대적이냐면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스토리형 문제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쉬운 문제이고 그러면 스토리형 문제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럼 스토리형 문제는 단어들을 보시면 방금 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지금 이제 갑자기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니까 저것도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찬찬히 해석해 보시면 아 그래 술술 그래도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 아까 그보다 낫고 또 재미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답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살짝 한번 보실래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단어도 여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함축적인 주제, 내용, 교훈을 스스로 깨닫고 정말 독해력을 묻는 거야. 독해력, 이해력 이걸 묻는 거예요. 깨달은 다음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보기양을 정답으로 골라라. 그래서 스토리형 문제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할아버지가 따이죠. 누구 데리고? 손녀를 데리고서 샤탄하면 모래밭, 모래사장이죠. 그래서 산책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아주 많은 바닷별이래요. 어떤 문제도 하이싱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지 않아. 그러면 하이싱 뭔가 바닷별 같은데 무슨 뜻인지 나는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닷별 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럼 바다에 있는 별이 뭐예요? 바로 불가사리. 이거 보면 한자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한자로 표현하는 것이 그죠? 바닷별. 우리는 너무 불가사리 막 이러잖아요. 아무튼 불가사리가 배潮水 조수 간만에 차 아시죠? 여러분 조수 즉 바닷물에 의해서 총 하면 이렇게 쓸다 쏠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 해안가 위로 쓸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게 해변을 걷다가 여기에 많은 불가사리들이 있는 것을 할아버지와 손녀가 지금 보았습니다. 자 이제 손녀가 시 하면 줍다죠. 들어 올렸습니다. 한 마리에 이 불가사리를 들어 올린 다음에 시절 하면 힘을 다하다. 힘껏 할 때 시절 쓰죠. 자 힘껏 바다 그것을 던져 회 돌려보냈다. 하이리 바닷속으로 힘껏 던져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어봤대요.海滩上有成千上万的海星. 제가 약간 할아버지 소리 내는데 좀 할아버지 같나요? 자, 이 해변 위에 있다. 천을 이루고 만을 넘는 얘기는 수천 수만의 무수히 많은 이런 뜻이에요. 이 해변에 이렇게 많은 이 불가사들이 있는데 니 지우더려 이거 지우더려 이원거만 만약에 할아버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면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해석되십니까? 네가 지우더려 구할 수 있다. 이거 한 개는 구할 수 있겠지만 救得了一万个吗? 만 개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네가 하는 일은 没有用 쓸데없는 일이 비에 깔러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게 약간 좀 냉소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제 손녀가 얘기합니다. 손녀가 대답해 얘기하죠. 也许 아마 제가 救的 구한 것은 단지 전부의 10,000분의 1일 것이다. 전체 가운데 10,000,000,000分之一 밖에 안 될 거예요. 하지만 对而言 하면 对什么什么来说의 표현이죠.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지만 제가 살려준 그 불가사리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걔는 어때요? 바로 是全部
전부입니다. 걔한테 이게 전부입니다. 걔는 살아남게 되었잖아요. 샬라이는 이렇게 남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살아남게 되었잖아요. 라고 이 문제는 약간 손녀의 말 속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럼 이 손녀의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할아버지, 다 살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를 살려주면요. 걔한테는 전부를 준 거잖아요. 걔는 살아남잖아요. 이 말의 속뜻은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살려줘라. 이런 얘기겠죠. 맞나요, 여러분?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본인 스스로 깨닫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교훈을 얻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스토리형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보기 한번 같이 보실게요. A. 마땅히相信奇迹 기적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 믿어야겠죠. 난 잘 될 거야. 늘 긍정적 마인드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실취, 잃어버려야지 비로소 뭘 알 수 있다?珍惜, 진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다. 없어져야지. 내가 사라져야지. 네가 나의 소중함을 알지.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지금 이 상황과 그 본문 내용과 아무런 연관 없습니다. 没关系.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은 보호에 뭐 할 수가 없다. 이 펑펑슈는 바로 그 사자 표현으로서 그 순풍에 돛달듯 모든 이들 만사가 굉장히 순조롭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런 메시지 아닙니다. 정답은 그래서 D죠. 삶은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로울 수 없다. 자, 마지막 D. 마땅히 찔면 가능한 한 되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손녀의 말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문제라서 그래서 수령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는 설명문, 두 번째는 논설문, 마지막은 이렇게 스토리형 문제인데 독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독해가 총 45문제인데 10문제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문 문제예요.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객관적인 설명. 그래서 이 독해 1, 2 부분을 푸실 때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반드시 대조형으로 풀 거야. 거꾸로 이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찾아가는 옛날 뭐 같은 그림 찾기?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참가하신다면 훨씬 더 마음 놓고 편하게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설명이나 이런 팁들이 여러분 시험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를 모두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짜이찐!